뭐가 그렇게 급해서 망치를 던지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망치 던진 다음날 케냐로 출국을 할까? 거기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 개업 못했다고 징징 짜고 있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래? 응? 뭐가 두렵지? 그들의 보수는 이재명이다. 요런 프레임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잖아. 마두로 때 했던 걸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해. 지금 이거 빌드업이라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벌써 30분이나 지나갔네요. 자, 오늘 점심 방송 때 형님들에게 제가 숙제 내드렸죠. 그죠? 숙제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라 그랬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이거 5월 8일 날 이 뉴스로 시끄러웠습니다. 어저께. 응? 미국 검찰. 형님들 이건 미국 검찰발이에요. 미국 검찰. 한국산 물 원료 밀매 조직 11명 기소, 한국인 5명 체포. 야, 이거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물 원료 밀매. 닭살 올라오는 거 봐. 물 원료 밀매. 어디? 한국산. 조직 11명 기소. 이 중에 한국인이 5명 체포됐다. 여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형님들. 자, 한국산 물 원료 밀수 국제 조직 적발, 한미 수사 공조, 한국산 물 원료 미국이 유통, 한미 공조로 조직 근거, 연합뉴스 미 수사당국 한국산 물 원료 밀수한 국제 마약 조직 적발. 국제 마약 조직 적발? 국제 마피아? 농담입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나갑니다, 형님들. 자, 한국산 물 원료 화장품으로 둔갑해 미국으로 1.5톤 압수. 국제 마약 조직 적발. 한국산 물 원료, 한국산. 자, 체크합시다. 조선일보, SBS, 노컷뉴스, 아시아경제, 뉴시스, 조선비즈, 연합뉴스, 경향, 한겨레, 오마이가 없네. MBC는 MBC 문화방송. 4억을 팔고 있는 족같은 방송. 왜 이거 물 보도 안 하냐? 자, 지금 이 악 물고 축소시키려고 하고 있죠. 제가 형님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님이 불을 질러버렸어요. 우리 바로 고 던창희 형님이 불을 질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발각된 주요 국제 마약 밀매 사건에 대해서 글을 쓴다. 한국에서 화장품 수출 사업을 운영하며 선적물을 속눈썹 제거제 성분과 미용 제품 재료로 위장. 자, 미국에만 간 게 아니에요. 호주로 약 8톤의 감마, 부티론, 락톤. 자, 미국과 호주로 갔습니다. 누가? 한국이. 그리고 고 던창희 형님은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미국 국가안보 및 법 집행기관에서 심각한 조사를 받아야 할 사건이다. 한국의 1급 가상 물질이 체계적으로 해외로 수출되어 카르텔과 연계된 국제 마약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된 첫 번째 확인된 사례다. 자, 봐보세요, 형님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프레임 잡는 거잖아. 그지? 지금 이걸 프레임 잡는 건데, 자, 이미 물 프레임은 완전히 잡혔어요, 지금. 얘는 이제 확정된 겁니다. 자, 물품은 어디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한국산인데 한국이 국제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았다. 그러면 일반인이 국제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습니까? 아니죠. 바로 조폭들이죠. 그죠? 한국에 있는 조폭들이 국제 마약 카르텔과 손을 잡은 거죠. 그죠? 그러면 한국에 조폭들이 누가 있을까요? 갑자기 생각은 나네. 성남 마피아, 구 성남 마피아, 현 국제 마피아. 마피아들이 막 유통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면은 현 국제 마피아와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죠? 전과사범. 자, 프레임 작업이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똑같죠?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지금 마두로하고 똑같은 프레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아닥시켜버렸죠, 지금. 왜? 중국 아닥시켜버렸잖아. 중국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마두로 때는 마두로 베네수엘라를 건드리지 마라 이랬는데 지금 미국이 아예 한국과 관련해서 터뜨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한국을 타겟으로 잡지 마라는 말 한마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망치를 던지고 뭐가 그렇게 급해서 망치 던진 다음날 케냐로 출국을 할까? 거기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놈이 개업 못했다고 징징 짜고 있고 뭐가 그렇게 두려워서 그래? 응? 뭐가 두렵지? 미국의 비상계엄을 니네들이 국회에서 의결해서 비상계엄을 발의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법안이 무산됐어. 만약에 트럼프가 미군을 이용해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비상계엄을 내려버린다면 대한민국 국회는 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게 두려웠나? 그래서 비상계엄 자체를 내릴 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법안을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미국의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비상계엄을 전시로 인지해서 대한민국을 비상계엄 내리고 데프콘을 격상하려고 하는 미국에 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형님들 이번 개헌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요. 개정안이 들어있었어요. 그 개정안이 뭐냐? 바로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이 고유권한을 없애버리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제적 3분의 2의 동의를 얻어야지 비상계엄을 선언할 수 있게 법안을 개정하려고 했어요. 이 개정안이 포함된 겁니다. 근데 날라갔죠?
그렇죠. 비상계엄을 못하게 막는 거였죠. 그래, 그게 무슨 비상계엄이야, 이씨. 아니, 이게 무슨 비상계엄이야. 형님들,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잘 보세요, 형님들.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은, 자, 북한이 우리 한국과 전쟁을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1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작전 지휘를 해야 되죠. 그죠? 비상계엄을 발의를 해야지 군을 지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지휘할 수 있다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3분의 2 이상이 비상계엄을 반대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은 전쟁을 할 수 없어요. 중국이 쳐들어와도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반대해버리면은 그냥 아유 어서 잡수십시오 하고 갖다 바치는 거라고. 이제 이해가 가셨습니까? 대통령의 가장 무서운 고유 권한이 뭡니까?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가장 큰 권한이 바로 비상계엄입니다.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뺏어버리면은 대통령은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어요. 맞습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바로 내각제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각제의 시작입니다. 자, 이제 대충 이 그림을 이해를 하셨죠? 자, 그러면은 많은 형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 3373분의 대한민국에서 국뽕이나 어떤 도파민만 나오는 소리 말고 정말 진실한 이야기를 알고 싶어서 오신 제 방송을 찾아오신 형님들에 대해서 그 어떤 유튜브도 말해주지 않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들, 대한민국은요, 형님들 자꾸 미군의 데프콘 하는데요, 미군은요 상시 데프콘입니다. 이건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데프콘이 4단계입니다. 아주 낮은 단계에 있는 로우죠, 로우. 대한민국은요 상시 4단계의 데프콘이 발휘 중입니다 지금.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4단계의 데프콘을 3단계로 격상을 하면은요, 자, 데프콘 3가 되면은요 전시 작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이 전시 작전권을 가지고 발동을 합니다. 즉 데프콘 3단계로 격상이 되면은 한국군은요 데프콘 3단계가 되면은 미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리고 데프콘이 2단계로 발휘가 되면은요 누구나 체포를 가능합니다. 이해가셨죠? 누구나 체포가 가능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가 한국에 대한 비상계엄을 발의합니다.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과 언제든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용의. 자, 형님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가 형님들에게 뭐라 그랬죠? 트럼프는 곧 김정은과 만나게 될 거다. 이미 물밑으로 조율 중이다. 아니, 형님들 봐봐. 이 모든 일이 5월 8일 날 일어났어요. 어버이날. 미국 시간으로 5월 7일. 내일 모레 트럼프 형님 생일이야. 무섭지 않습니까? 한국산 김정은, 그리고 내일 모레 중국 갑니다. 다음 주 중국 가잖아요. 금요일 날. 한국 시간으로 16일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 중국 가요. 근데 중국 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가기 전에 지금 중국 뽀사버렸잖아. 이란에 협조하거나 이란과 상생하는 중국 기업들 전부 퇴출시켜버렸잖아. 아니, 중국 가기 전에 중국 기업을 박살을 내고 중국을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뭘 의미하겠냐고. 이게 형님들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 안 되세요? 지금 미국은요 이 물병에 대해서 한국 이 마약 카르텔의 중심이 한국이다를 지금 강조를 계속해요. 팍스뉴스라든지 미국 언론들, 레거시 미디어들, 백악관, 그리고 각종 인플루언서들, 그 다음에 전 현직 정치인들, 고위 공직자로 지냈던 사람들이 모두 X에 한국이 이 마약 카르텔의 중심에 있다. 그들은 멕시코 카르텔과 깊은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자, 그런데 5명이 11명이 잡혔는데 그중에 5명이 한국인이었다. 나머지 6명은 누굴까? 한국 조직폭력배가 가장 가깝게 정치적으로, 아니 범죄에 서로 MOU를 맺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빙고! 바로 중국이죠. 지금 한국의 조직폭력배들이, 특히 약장사하는 애들이 가장 이용을 많이 하는 루트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한국이 중국을 통해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 멕시코 마피아들과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범죄단체를 한국에서는 조직폭력배라 하죠. 이 조직폭력배가, 어떤 조직폭력배가 겁도 없이 이렇게 대규모 마약 거래를 하느냐? 꽤나 큰 전국구 조직이라야겠죠. 뒷배가 있어야겠죠. 그럼 누구? 만약에 국제 마피아라면은 국제 마피아 뒤에는 누가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잠시 스톱하고 형님들, 자,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자, 그러면은 저는 형님들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은 잠시 있고요. 어디로 간다? 베네수엘라로 가겠습니다. 자, 처음에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난 페나닐이 수출된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고, 트럼프가 수사하는 과정에서 페나닐은 베네수엘라의 마피아들과 연루가 있다. 근데 그 마피아의 보스가 마두로였다 했어. 자, 다시 한국으로 옵니다. 트럼프가 한국산 물품을 대거 밀수하는 조직을 잡고 보니 5명이 한국인이었고 그중 11명이 중국인이었다. 이들이 멕시코 카르텔과 협의해서 대량의 약을 호주와 미국으로 밀수출하고 있었다.
화장품으로 둔갑시켰어. 자, 예전에 형님들 제가 한 이야기 있죠. 천일염. 비슷하죠, 뭔가 방법이. 이렇게 택가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조직들이, 그 마피아들이 찾고 보니 대한민국에 있는 국제 마피아라는 조직이 거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그들의 보수는 이재명이다. 요런 프레임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똑같잖아. 마두로 때 했던 걸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을 시키려고 해. 지금 이거 빌드업이라니까? 이런 빌드업은요, 굉장히 빨리 진행돼요. 무섭죠, 형님들? 저는 오늘 이 물뽕에 대해서, 한국산 물뽕 이야기 딱 나오는 순간, 야, 시작됐네. 이제 시작됐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가 나는 아무런 조건 없이 김정은을 만날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다. 아니 씨발 이상하잖아 형님들. 아니 트럼프 형님 말이 좀 이상하잖아. 하메네이 죽여버리겠다. 쿠바 죽여버리겠다. 푸틴 입 닫고 있어. 기다려. 앉아. 기다려. 중국 깝치지 마. 너네 석유 우리가 다 틀어막을 거야. 야, 중국 기업들 다 쫓아내. 그런데 그런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만 유독 정은아 그래. 우리 정은이 언제든지 전화해. 형이 네가 전화하면 무조건 전화 받을게. 우리 정은이. 형이 정은이한테 뭐 부탁할 거 없어. 그냥 편한 시간에 편안하게 전화해. 우리 정은이는 까방권 있어. 트럼프가 미쳤냐? 김정은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난다고? 뭔가 있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야. 뭔가 물밑으로 거래가 있었다는 거야. 이미 그 전부터 접촉을 했으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트럼프가 얼마나 장사꾼인데 그런 트럼프가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을 만난다고? 전화해달라고? 말이 안 되지 형님들아. 그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지. 아니 형님들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미치는 장사를 한다고? 누가? 트럼프가?